자, 반갑습니다. 2022학년도 4월 전국 합평 물리학2 해설 맡은 장혜수입니다. 자, 이제 올해 들어 처음 본 물리2 모의고사인데요. 어땠습니까? 좀 어려웠나요? 아니면 좀 수월했나요? 아마 여러분 시험이 끝났으니까 이제 앞으로의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이 강의를 듣고 있을 텐데, 그래요. 함께 한번 이번 모의고사 문제 해설하면서 어떤 문제를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지, 이런 개념들 참 놓치면 안 되겠구나라는 것들 좀 생각하면서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1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아주 평이하게 문제가 나왔죠? 벡터의 합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지금 위에 있는 A라는 물체에 F1과 F2 두 개의 힘이 이렇게 동시에 작용을 해요. 그죠? 그러면 그때 이 A의 작용은 R자임을 구해라라는 겁니다. 벡터 합성 이제 물어보는 얘기죠. 여러분, 여기 있는 요 두 개의 벡터를 합성하는 방법 중에 가장 쉬운 거, 평행 사변형을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고 거기에 대각선으로 이렇게 합성을 해주면 바로 요 벡터가 합성 벡터가 되겠죠. 그리고 그것이 A에 작용하는 R자 힘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요 2번 이렇게 되어 있는 요 힘을 골라주면 되는데,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도 필요 없고요. 그죠? 이렇게 1번 해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갈게요. 자, 2번 문제. 원운동하는 그런 전자레인지 안에 있는 회전 접시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를 풀 때 중요한 조건들, 단서가 있어요. 그죠? 뭐냐면 바로 같은 주기. 요거 주기가 같구나 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같은 주기라는 건 뭘 준 힌트일까? 그렇죠. 주기가 똑같으면 오메가도 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오메가를 같게 놓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오메가를 통해서 주기가 같은 걸 찾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 문제처럼 주기가 같은 걸 제시했어. 그러면 오메가 같은 것도 찾아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자, 얘는 설명 중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했습니다. 기억, 각속도는 같냐? 맞죠, 그죠? 주기가 같으면 각속도 같은 거니까. 니은, 속력은 P랑 Q랑 누가 더 크냐라고 했습니다. 공식을 활용해야죠, 그죠? V는 R 오메가 써주면 됩니다. 이때 오메가가 같기 때문에 V를 결정하는 건 바로 누구다? R이다. 따라서 R이 더 큰 Q에서 더 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근데 여기는 P가 크다 했으니까 그 부분이 잘못됐구나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다음 D가 구심가속도의 크기는 P랑 Q랑 어느 게 더 크냐라는데, 이것도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죠. 오메가 같은 걸 알고 있으니까 구심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는 공식 중 A는 R 오메가 제곱 쓰면 되고, 여기 있는 오메가 같으니까 구심가속도의 크기 또한 R이 결정하는구나. R이 큰 Q에서 더 크다라는 겁니다. P가 작다라고 했으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죠. 기억과 디귿 맞는 3번이 정답입니다. 등소원 운동 같은 경우에는 공식만 잘 정리하고 있어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수월한 문제가 많이 나온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잘 한번 복습해 보시고 다음 3번 가겠습니다. 자, 3번 R자임 관련된 문제예요. 지금 이렇게 A는 대롱대롱 매달아 놓고 B는 경사가 30도인 이런 비탈에 질량은 M 똑같네. B를 이렇게 넣었는데, 여기 있는 요 B를 수평 방향으로 F로 딱 당기고 있었더니 요 상태로 정지해 있더라. R자임이 0인 물체 운동에 대한 내용들을 해석하는 얘기죠. 그때 여기 있는 요 F가 몇 mg냐라고 해서 중력의 크기인 mg로 그걸 바꾸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지금 F가 작용하고 있는 물체가 바로 B죠, 그죠? B가 지금 R자임이 0이니까 R자임이 0인 B에 해당하는 모든 힘들을 다 적어주면 되죠. 일단 B는 A랑 연결돼 있어, 줄로. 근데 A가 질량이 M이니까 중력의 크기는 mg예요, 그죠? mg로 지금 당기고 있단 말이지. 뭘? C를 당기죠? C를 당기죠? C를 이렇게 mg라는 크기로 당기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위쪽으로 끌고 올려가려는 힘이 바로 mg예요, 그죠? 아래로 내려오려는 힘이 여기 있는 30도를 이용하면 mg의 sin 30이니까 2분의 1 mg가 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죠. 따라서 여기 있는 요 힘에 대한 성분, 요게 바로 얼마면 돼요? 2분의 1 mg면 되죠? 이렇게 해서 mg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f를 이렇게 보면 지금 이 f는요, 비탈면과 나란한 방향으로 벡터를 분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죠? 요게 30이면 여기도 30이고, 거기에 해당한 F의 코사인 30이 바로 여기 있는 요 빨간색의 이 빗면과 나란한 방향이니까 F의 코사인 30, 2분의 루트 3 F가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곧 2분의 1 mg가
되면 되고 이 없어지고 나면 결국 F는요. 루트 3분의 1 mg라는 크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벡터에 대한 분해 그 다음에 알짜임이 0이 되는 그런 경우만 잘 따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정답 2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3번도 이 정도 하면 됐고요. 다음 4번 가겠습니다. 자, 4번 문제. 탈출 속력이 빛의 속력보다 큰 천체. 여러분, 탈출 속력이 빛의 속력보다 큰 천체 뭡니까? 바로 블랙홀이죠. 그 블랙홀 P 주위에서 빛이 휘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이제 ABC 세 친구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한 친구 골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P는 블랙홀이야? 맞았고요. 블랙홀 주변은 시공간이 휘어져 있어. 휘어져 있어도 아주 극단적으로 휘어져 있죠. 그 다음 이 현상은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어. 모두 맞는 거, 뭐 더 이상 설명 필요 없죠. 이 정도면 4번의 답은 5번인 거 확인할 수 있고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죠. 그죠? 자, 5번 가겠습니다. 자, 일정량의 이상기체 상태가 A에서 B로 압력과 부피의 변화를 줬습니다. 보통 이 압력과 부피의 관계 그래프는 물리학 1에서 많이 쓰이는 건데 이제 물리학 2에서도 이 물리학 1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한번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봐라는 얘기입니다. 흔히 우리 물리학 2를 공부하는 친구들은요. 물리학 2는 물리학 2만의 것이 되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물리학 1을 잘 못했었지만 물리학 2는 이제 3학년 올라와서 잘 하고 싶어서 물리학 2를 선택한 친구도 있을 텐데 물리학 2를 공부하다 보면 지금 이 문제처럼 물리학 1에 대한 내용들을 따로 한번 복습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물리학 1을 전부 다 보고 와서 물리학 2를 하라는 얘기 아니라 물리학 2 문제를 풀다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마다 돌아가서 복습을 하고 있는 게 좋아요. 그죠? 이런 것도 바로 그런 내용이고요. 자, 이때 기체가 흡수한 열량이 105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기체의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얼마냐 라고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이 문제를 풀려면 일단 먼저 공식이 떠올라야죠. 바로 연력학 제1법칙 공식 Q는 델타 U 플러스 W예요. 물론 물리학 2에서도 선생님도 살짝 맛보기로 이제 강의를 이 부분 알려드렸지만 본격적인 이 식으로 이용한 문제는 물리학 1에서 풀었던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한번 연구하면서 정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때 공급해준 열은 105줄. 그 다음에 요걸 구하라는 거지. 요거는 델타 U는 이제 모르니까 미지수 남겨놓고 W인데 W는 압력과 부피에 대한 그래프니까 요 밑넓이가 바로 W예요. 그죠? 210 곱하기 0.2니까 42가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따라서 델타 U는 105 빼기 46이고 63줄인 걸 우리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밑에 보면 줄이 아니라 단위가 칼로리로 나와 있잖아요. 물리학 2에서 배웠던 열 일당량 부분을 이용해 주면 됩니다. 거기에 있는 그 단서 조건에도 열의 일당량이 4.2줄 퍼 칼로리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줄을 없애고 칼로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아래쪽에 4.2줄 이렇게 써주고 위에 1칼로리 해줘야 여기 있는 줄과 줄이 단위가 없어지죠. 그죠? 남는 게 칼로리만 남게 되죠. 따라서 63 나누기 4.2 해주면 되고 그 값은 15 나오니까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정답 3번이 되는 걸 찾으면 되겠죠. 자, 뭐 어렵지 않았고 이렇게 열을 줄 단위를 칼로리를 바꾸는 것, 칼로리를 줄 단위로 바꾸는 것 굉장히 물리학도에서는 중요하게 다뤄요. 따라서 산수만, 계산 실수만 하지 않게끔 연습만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도 이 정도 했고요. 다음 6번 바로 가겠습니다. 자, 6번. 가는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 놓인 물체 A의 한 점에 연직 방향으로 요게 지금 이렇게 연직 방향으로 누르고 있는 거구나 라는 거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렇게 가만히 정지해 있었다. 이 손을 딱 치웠더니 이렇게 기울어졌대요. 그죠? 기울어졌다. 그리고 여기 있는 Q나 R점 둘 중에 하나는 이 물체의 무게중심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눌렀던 요 P점을 눌렀던 손을 치웠더니 이 A라는 물체가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았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R이 아니라 Q가 바로 무게중심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우리에게 제시한 정보고요. 자, 그렇게 되었다. 옳은 것을 한번 골라봐라. 자, 기억. 가에서 A에 작용하는 R자임은 0이냐. 왼쪽에서 이렇게 눌러줬을 때 이 물체가 그대로 회전하지 않고 가만히 정지 있었다. R자임 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죠? 니은 A의 무게중심은 Q냐? 맞고요. 디귿 가에서 수평면이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여러분, 수평면이 A에게 작용하는 힘의 크기 뭡니까? 바로 수직항력이죠. 이렇게 수직항력.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요 무게중심이 Q였으니 그 Q에 모든 물체의 질량이 있다고. 질량 중심, 무게중심이라 하면 여기에 이제 중력이 작용할 것이고 그 중력과 내가 누른 힘이 있고 그것이 떠받치는 힘, 수직항력과 같은 크기 아닙니까? 요거 1번, 2번, 요걸 3번이라 한다면 1번의 크기와 2번의 크기를 더한 것이 3번의 크기와 같더라. 방향은 물론 요거랑 요랑 반대니까요. 그렇게 알짜임이 0인 상태입니다. 당연히 A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여기 있는 요 빨간색 3번의 크기는 A의 무게 1번의 크기보다 클 수밖에 없죠. 그죠? 그렇게 설명할 수 있더라. 모두 맞는 5번이 정답인 거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자, 1번부터 6번까지 문제를 풀었는데요. 첫 페이지에서는 뭐 그렇게 크게 신경 쓸 것들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런 문제들은 없는 것 같아요. 무난하게 잘 넘어왔습니다. 다음 우리 또 7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XY 평면에서 운동하는 물체의 위치를 1초 간격으로 1초 간격이 처음이 여기 있었네요. 여기서 똑딱 1초, 2초, 3초. 아, 요거 요렇게 뭔가 포물선 운동하는 그런 경로인 것 같아. 그리고 지금 봤더니 1초, 1초 동안 Y 방향으로는 여기서 여기까지 1m, 그죠? 또 여기서 여기까지 1m, 또 여기서 여기까지 1m. 아, Y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하고 있구나. 따라서 이쪽에 있는 이 X방향으로, 그죠? 등가속도 운동하고 있고 그 부분을 이제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세 번째 줄에 R자임은 일정하다라고 얘기했으니까 X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직선 운동, Y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 이 물체의 운동은 등가속도 운동. 그죠? 그렇게 직선이 붙냐 안 붙냐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강조를 해드렸으니까요. 그 부분도 좀 놓치지 마시고요. 자, 아래쪽에 보기 바로 보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의 방향은 플러스 X방향이야 라고 했는데 지금 이 물체가 처음에 이렇게 움직일 때 여기 있는 이런 경로로 간다는 얘기는 R자임은 플러스 X방향이구나 라는 거 쉽게 파악할 수 있으니까요. 기억 맞았고요. 니은 0부터 2초까지 변이의 크기는 얼마냐? 변이 처음과 끝점 바로 이어주면 요 길이를 구하는 거죠. 2m 맞았습니다. 뭐 기억과 니은 어렵지 않고요. 다음 디귿 가겠습니다. 디귿 3초일 때 이 물체의 속력은 얼마냐? 여러분 3초는 여기예요. 지금 가만히 보면 지금 이 물체는 X방향으로도 움직이지만 Y방향으로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Y방향은 1초마다 1m씩 가고 있었으니 여기는 속력이 1m/s의 등속도 운동 성분이 Y방향 있어요. 그죠? 그럼 요것만 이제 찾은 다음에 이렇게 벡터 합성하면 되잖아요. 우리한테 원하는 건 바로 이 결과 얼마냐라는 겁니다. 이걸 알려면 당연히 얘를 구해야죠. 그죠? 그렇게 하려면 X방향의 속도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가만히 딱 보니까 선생님은 뭐가 보이냐면 여기부터 1초 때부터 여기까지 3초까지 지금은 이렇게 왼쪽으로 마이너스 X로 갔다가 돌아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X방향으로 속력이 0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속력이 지금 이만큼이 있단 말이지. 이만큼이 있는데 그때까지 시간이 얼마 걸렸지? 2초 걸렸어요. 1초부터 3초니까 2초를 X로 4m를 가야 돼. 그럼 평균 속력이 얼마? 그지? 평균 속력이 2m/s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가 속력이 0이에요. 평균 속력이 2가 나오려면 여기 얼마? 그지? 여기는 4m/s가 나오면 될 거 아니야. 4하고 1하고 합성한 거 루트 17m/s가 바로 3초일 때 이 물체의 진짜 속력이 되는데 거긴 5m/s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자, 기억과 니은만 맞았고요.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자, 요거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충분히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8번 가겠습니다. 자, 8번. 자, 8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많이 노출된 그런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많이 어렵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 포물선 운동 문제가 나오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아주 난도가 높은 그런 문제로 나오거든요. 특히 수능에서도
맨 마지막 4페이지를 장식하는 아주 어려운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로 출제됩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포물선 문제는 정말 빼놓지 않고 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꼼꼼히 좀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A가 있어요. 바닥에 있습니다. P점. 거기에서 45도의 각도로 30m/s로 던졌어요. 그렇게 던지는 순간에 아주 많이 나오는 표현이지. 던지는 순간에 B를 수평면에서 30m 높이에서 Q점에서 45도 각도로 또 던졌다는 얘기야. 그랬더니 여기 R점에서 동시에 부딪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시에 던져서 동시에 충돌했으니까 운동시간이 같겠죠. 운동시간 여기 T라 합시다. 여기도 운동시간을 T라고 합시다. 지금 이때 아래 높이, 그러니까 R이 지금 어디냐면 여기죠. 아래 높이. 여기에 높이. 요걸 지금 물어보는 거죠. 그죠? 이건 이제 풀려면 우리가 A와 B의 운동을 좀 더 분석하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가만히 딱 보니까 다 준 게 있고 다 안 준 게 있어요. 그죠? 여러분, 다 준 거 뭡니까? 바로 얘예요. 얘. 45도 줬지? 처음 속도 30m/s지? 그지?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B는 45도만 주고 높이 30m만 줬을 뿐 지금 얼마로 던졌는지 몰라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문제 속에서 네 번째 줄 아주 중요한 정보가 나옵니다. 뭡니까? 여기 있는 A에서부터 A가 있는 요 P부터 여기까지의 수평도의 거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수평도의 거리가 2대 1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수평도달 거리가 2대 1이니까 R은 뭐 V의 X방향 성분 이렇게 VX라 쓸까요? 그 다음에 T잖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누가 똑같아? 시간이, 여기 있는 T하고 시간이 똑같잖아요. 시간이 똑같으면 수평도달 거리의 B는 곧 누구의 B다? 그지? 수평방향의 속도 성분의 B랑 똑같다. 결국에 처음에 준 거, 왼쪽에 있는 이 부분부터 해결을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대각선 길이가 30m/s예요. 그런데 45도라는 거야. 그러면 1대 1대 루트 2니까 루트 2로 나눠준 루트 2분의 30m/s가 수평방향 속도 성분이고 연집방향 속도 성분도 루트 2분의 30m/s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거의 얼마? 그거의 절반이 바로 얘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 루트 3분의 15m/s. 그죠? 여기도 45도니까 루트 2분의 여기 딱 나누기 2만 하면 되니까 루트 2분의 15m/s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 사실은 이 문제가 좀 더 돋보이지 못한 이유는 바로 왼쪽에 있는 A와 수평 도달거리의 관계를 따지면 이걸 구해낼 수 있기 때문에 문제는 좀 약간 시시해졌습니다. 그래도 뭐 포물선 운동 문제는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풀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잘 한번 유념해서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요걸 이제 풀어야 되는데 요거 뭐랄까? H라 할까? 이렇게 H라고 쓰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될 건 바로 요 H의 값이에요. 그죠? 근데 지금 전체가 B까지가 얼마냐면 30이야, 30. 30이니까 B가 있는 곳부터 여기까지는 얼마? 요거는 30 마이너스 H 미터가 되겠구나. H를 알면 요걸 구할 수 있고 요걸 알면 요걸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렇게 상관관계를 잘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H는 뭐예요? H는 A의 높이예요. 변이라고 할 수 있죠. A가 T초 동안 진행한 연직 높이. 그죠? 따라서 연직 높이는 여기 있는 Y방향의 성분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Y방향으로 H를 시간 T 동안 그렇게 간 변이 2번식을 써서 H는 V0T, 이게 이제 V0니까 루트 2분의 30의 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 이 식을 먼저 쓸 수 있죠. A로부터. 그다음 두 번째 B. B의 경우에는 위로 던졌는데 결국엔 아래쪽으로 내려와 있으니까 이건 변이가 마이너스 변이라는 거.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변이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H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0에 요 마이너스 H니까 그걸 쭉 써주면 H 마이너스 30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아, 여기 처음 높이보다 아래쪽에 있네. 마이너스 변위를 갖는구나. 그럼 마이너스를 써줘야 되니까 요거 h 먼저 써주고 마이너스 30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정리를 해둘 수 있겠죠. 그리고 처음 속도는 루트 2분의 15t 마이너스 2분의 1 gt 제곱입니다. 그럼 이제 두 식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죠? 빼주면 되죠. 두 식을 빼주면 이렇게 없어집니다. 그죠? 그다음에 h도 사라지고요. 그렇게. 그리고 남는 게 이쪽에 있는 30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여기 빼준 거 루트 2분의 15t 이렇게 나오죠. 요거 지워지면 요거 2 남고 결국 시간 t가 결정돼요. 얼마? 2루트 2초입니다. 그 2루트 2초를 어디에? 여기에 한번 집어넣고 또 여기에 한번 집어넣어서 제곱해주고 여기 g값은 10으로 하라 했으니까 그러면 h가 구해지는 걸 우리가 얻어낼 수 있죠.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20m 나오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보시고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8번도 뭐 그렇게 많이 시간이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따다닥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우리가 이제 가야 할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냥 거침없이 쭉쭉 연습했던 대로 정리해두면 되겠죠. 한 번만 계산 실수하지 말고 잘 정리했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9번으로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9번. 이 정도 돼야 이제 우리가 진짜 모의고사 보길 잘했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문제입니다.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면서 굉장히 많은 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면 좋지? 라는 생각 때문에 다른 것들 지금 9번 풀고 있는데 8번까지는 해설 강의 안 듣다가 요 9번 때문에 아마 들어와서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당히 문제를 아주 잘 내셨죠. 그죠? 우리가 보통 이 겉에 있는 요 통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줄이 저렇게 원뿔 모양으로 꽃갈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문제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죠? 그런데 그걸 저렇게 통에다 같이 연결했더니 문제가 엄청나게 어려워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 어떻게 문제가 나왔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실에 매달린 물체가 원기둥의 안쪽 면을 따라서 돈다 했습니다. 여러분, 원기둥의 안쪽 면을 따라 돈다. 무슨 말일까요? 원기둥이 바닥의 역할을 합니다. 바닥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는 이 바닥이 이 물체를 떠받치는 수직항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수직항력을 여기 있는 이 물체가 돌아가면서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그걸 여기서 우리가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요. 자, 45도의 각을 이루고 있고 물체에 작용하는 구심력의 크기는 원기둥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여러분, 원기둥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 뭡니까? 바로 수직항력이죠. 그 수직항력의 3배다. 수직항력을 F라고 써볼까? 그럼 거기에 3배 준 게 구심력이구나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문제에서 수직항력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쭉 연습했던 그 모양, 어디? 요 줄이 있잖아. 질량이 안 나와 있네. 우리 질량을 M이라고 해볼까? 그러면 중력이 있겠네. mg. 그죠? 그 다음에 요 실에 걸리는 힘 장력이 있겠네. 우리 여러분 받았던 해설지에는 여기 있는 장력을 t라고 해서 문제를 풀었지만 선생님은 그렇게 풀지 않을게요. 자, 요거 두 개 이렇게 해서 이렇게만 해줘도 요게 구심력의 역할을 해요. 그죠? 하지만 조심할 거, 원통이 없다면 바로 요 힘만이 구심력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문제에서 원통의 그 원기둥의 바닥이 얘를 미는 수직항력 같이 포함해서 이 힘과 이 힘을 함께 포함한 것이 바로 구심력이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 우리 수직항력을 F라는 크기로 쓰기로 했거든. 요게 바로 F예요. 요 아래쪽에 있는 작은 빨간색 크기가. 근데 이거랑 더해서 3F가 나와야 되는데 두 개를 더한 게. 그러면 위에 있는 요 장력과 구심력의 합성된 힘은 얼마입니까? 바로 이게 EF에 해당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야만 EF 플러스 F에서 3F가 바로 구심력이니까. 바로 이 문제의 하이라이트,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이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가 이 문제를 잘 풀 수도 있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그런 요소죠. 상당히 문제가 좋아요. 왜? 우리가 배웠던 개념을 조금 더 확대해서 그 개념의 개념을 얻는 정말 새로운 유형의 문제, 참 좋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연습을 좀 해둘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여기가 지금 45도야.
여기가 45도라는 것도 뭘 준 걸까? 바로 이 삼각형을 보면 1대 1대 루트 2여서 바로 여기 있는 요 크기가 mg잖아요. 그죠? 그래서 mg하고 EF가 같은 크기라는 거야. 이렇게. 그걸 우리가 하나하나 단계별로 잘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지금은 구심력을 우리가 정리할 수 있으니까 구심력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구심력은요. 3F가 되고요. 그 3F는 R분의 mv 제곱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문제에서는 물체의 속력을 물어봤단 말이야. 구심력식 두 개 중에 속력이 들어있는 식은 R분의 mv 제곱이니까 이 식을 쓰면 되겠죠? 그죠?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 근데 여기 있는 F는 우리가 그냥 임의대로 수직항력이라고 해서 정해준 거니까 그 F를 바꿀 수 있어야죠. 어떻게? 여기서. F가 뭐예요? 2분의 1 mg잖아. 여기 F 자리에 2분의 1 mg를 집어넣게 되면 2분의 3 mg는 R분의 mv 제곱이 되고 mm 지워지죠. 당연하죠. 여러분 문제에서 어딜 봐도 질량 m이라고 주지 않았어요. 그죠? 근데 선생님이 임의로 m이라고 딱 썼지만 결국엔 여기서 지워지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우리가 질량을 m이라고 놔도 상관이 없었다. 결국 이렇게 문제에서 제시하지 않고 주지 않은 물리량들을 우리가 쓸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물리투에서요, 물리학투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이다.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좋은 문제고 그런 문제들이 변별을 갖고 있는 아주 좋은 문제다. 다시 한번 좀 강조를 해드립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V로 정리하면 되죠. V로 정리하면 R 넘어가서 루트, 그죠? 2분의 3G R 이렇게 써 있는 걸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이 바로 1번이 됩니다. 자, 아주 좋은 문제였어요. 여러분 꼭 한번 연습해 보시고요. 10번으로 또 이어서 가겠습니다. 자, 10번 케플러 문제가 나왔군요. 지금 보면 공전 주기를 줬어요. 공전 주기가 얼마? T0. 전체 한 바퀴를 도는데 시간이 T0가 걸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A 가장 가까운 점, C 가장 먼 점 행성으로부터, 그 다음 A부터 B까지 요 면적이 S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이렇게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B부터 C까지 간 시간을 줬습니다. 시간이 얼마냐면 6분의 1 T0 이렇게 줬어요. 지금 보면 흰색으로 우리 문제에서 준 거 T0 S 6분의 T0 흰색으로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고 나면 이제 뭐가 보이죠? 뭡니까? 한 바퀴 도는데 T0라면 반 바퀴 도는 데는 2분의 T0예요. 그런데 그 중에 요만큼 가는데 6분의 T0 걸렸다면 바로 여기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2분의 T0 빼기 6분의 T0구나 라는 겁니다. 6분의 뭐예요? 3 빼기 2, 6분의 2, 3분의 1, 3분의 T0. 아, 여기 3분의 T0구나 라는 거죠. 그죠? 그렇게 시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3분의 T0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고. 자, 3분의 T0를 가는데 S가 걸렸대. 그럼 면적 속도 1점 법칙에 따라서 시간이 절반이니 여기 면적도 절반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2분의 S. 이렇게 두 가지 간단하게 구해낼 수 있고요. 그래서 정답 4번인 거 우리 바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어렵지 않고요. 2점 배점에 쉬운 문제로 나온 거라서 뭐 간단한 케플러 법칙의 기본적인 개념들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잖아요. 그렇게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다음 11번 가죠. 자, 11번 단진자 관련된 문제를 실험 과정으로 냈습니다. 여러분 실험 과정은 가, 나, 이렇게 나, 다, 라의 실험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만 어떤 실험을 했는지 어떤 물리량을 변화시켰는지만 잘 체킹을 하면 충분히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림은 질량이 100g인 그런 추를 이제 먼저 사용했고 진자의 길이는 30cm 그랬더니 각 5도 정도로 유지시키고 당겼다 놓은 다음에 왕복 운동 시켰어요. 그런 다음에 10회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 그게 바로 이제 11.0초 나왔네. 그런 다음에 또 이 밑에 속력의 최대값이 0.15 m/s라고 처음에 나는 다 줬어. 여기 이제 다는 실험의 조건을 바꿨네요. 그죠? 100에다가 진자의 길이를 60으로 바꿉니다. 그때 걸린 시간 달라졌고요. 이때 속력 동그라미 기억,
요거 이제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라는요. 30은 그대로, 진자의 실의 길이는 30 그대로인데 추의 질량을 200으로 바꿨네. 그랬더니 걸린 시간 어떻게 됐느냐? 속력 최대값은 이만큼이 나왔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아래 보시면 이제 기억, 니은, 디귿 중에 동그라미 기억은, 동그라미 니은은 이런 것들 나오는데 하나씩 한번 골라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자, 봅시다. 실의 길이를 2배 했다. 실의 길이를 2배 하게 되면 속력의 최대값이 어떻게 변할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실의 길이를 2배 하면 진자는 주기는 당연히 증가하겠죠. 그죠? 증가했는데 속력의 최대값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건데 지금 이렇게 최고점, 최하점 요 차이를 h라고 할게요. 그러면 그때 속력의 최대값은 바로 여기잖아요. 맨 밑바닥에서. 그때 속력 최대값을 v라고 쓴다면 v는 루트 2gh 그리고 연달아서 루트 2gl 1 코사인 세타. 굉장히 중요한 식이죠. 그죠? 외워야죠. h를 알면 위에 있는 식을 쓰면 되는데 h를 모르고 실의 길이를 지금 좀 주는 경우에는 아래에 있는 식을 써야죠. 이는 어차피 고정되어 있는 값이고 g도 고정되어 있는 값이고 세타도 고정되어 있으니까 l이 결정한다. l이 결정한다. l이 커졌으면 v도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여기 있는 동그라미 기억은 0.15보다 큰 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하고 바로 그게 이제 기억입니다. 기억. 동그라미 기억은 0.1보다 크다. 맞는 말이죠. 그죠? 그렇게 결정할 수 있고요. 니은, 동그라미 니은은 15.5보다 크냐라고 했는데 여기죠. 자, 추의 질량을 2배 했어요. 그런데 진자의 길이는 그대로입니다. 여러분, 걸린 시간은 주기를 의미하고 요거 이제 나누기 10을 하면 주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주기는 2파이의 루트 g분의 l이라서 어딜 봐도 여기 추의 질량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여기는 얼마예요? 바로 똑같은 시간 11.0이라고 해줘야죠. 여기는 지금 15.5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니은은 잘못된 내용이고요. 디귿, 진자의 길이가 길수록 단진자의 축이 크다. 당연하죠. 길이와 축이는 루트 포함해서 비례 관계 있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과 디귿 맞았고 정답은 3번이 되는 거 간단하게 구해낼 수 있습니다. 자, 11번도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으니까 이 정도 하고요. 다음 또 갑시다. 자, 12번입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 나왔습니다. 자, A는 지표면에 있어요. 중력이 작용하는 곳이죠. B는요, 그냥 무중력 공간인데 운동 방향으로 가속도 운동하고 있습니다. 빛이 휘어졌어요. 근데 지금 보면 휘어진 정도가 A가 딱 보기에도 그죠? A가 더 크게 휘어졌습니다. 여러분, A가 더 크게 휘어진 거 뭡니까? 가속도가 큰 곳이죠. 그죠? 따라서 이쪽의 가속도 이렇게, 이쪽의 가속도 이쪽이 더 크구나. 휘어진 정도가 크니까 그런 것도 뭐 간단하게 알 수 있죠. 자, 보기 바로 볼게요. 기억. 가에서 지표면에서 중력 가속도의 크기는 나에서 우주선의 가속도보다 작냐? 아니죠. 크다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니은, 나에서 우주선의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이 서로 같냐? 운동 방향 반대쪽으로 휘어졌다는 얘기는 그 방향으로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관성력 방향이 반대나 이 방향으로 휜 거죠. 따라서 운동 방향과 가속도 방향 같은 방향 맞았습니다. 다음 디귿. 가속좌표계에서는 빛이 휘어지는 이유가 중력 때문인지 우주선의 가속 운동 때문인지를 구별할 수 없다. 등가 원리에 대한 진술을 하고 있는 거니까 당연히 맞는 말이죠. 4번 니은 디귿이 정답이 됩니다. 아마 여러분 12번 같은 경우에 너무나도 쉽게 해결할 수 있어서 아마 한 10초? 10초는 좀 너무 짧은가요? 아주 간단하게 해결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다음 또 13번 가겠습니다. 자, 13번 이것도 아주 참신하고 선생님이 생각할 때도 너무나도 좋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 나오게 되면 새로운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야, 이게 물리학 2 문제야? 물리학 1 문제야?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물리학 1스럽지만 물리학 2 문제인 아주 문제를 정말 잘 내셨습니다. 만약에 이제 문제에서 물체가 같은 방향으로 또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직선상에서 움직이고 있다면 물리학 1 문제죠. 완벽하게. 근데 지금 A의 운동은 플러스 Y 방향, B의 운동은 비스듬한 방향. 서로 방향이 달라요. 평면적인 운동이죠. 2차원적인 운동이고 완벽한 물리학 2 문제입니다. 근데 물리학 1 개념을 함께 포함하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나올 때는 여러분 좀 많이 혼란스럽고 되게 좀 당황하기도 합니다. 이거 물리학 문제 같은데 이런 느낌?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함께 체크하시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B는 둘 다 XY 평면에서 움직이고 있고 둘 다 속력이 감소하고 있는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랍니다. A도 속력이 감소하고 있고요. B도 속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른쪽에 B 거를 줬는데 B의 X방향의 속도 정보를 줬어요. 그러니까 B의 처음에 X방향 여기 이 V0. 그 다음에 여기는요. V0. 시간은 얼마 지났대? T0 지나는 동안 이렇게. 그러면 당연히 X방향 속력 줄었고 X방향 속력 줄었으면 Y방향도 속력이 줄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파악해낼 수 있다. 그런데 네 번째 줄. 가속도의 크기가 B가 A의 2 루트 5배다. 여러분 숫자가 뭐 2분의 1 또는 1, 2 이런 것도 아니고 2 루트 5라고 나와 있는 건 문제 속에서 뭔가 2 루트 5를 써야만 해결되는 좀 그런 계산이 나왔나 보다. 이거 조금 계산이 복잡하겠는 걸 이런 느낌이 딱 오겠죠. 그죠? 자, 그렇게 되었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봐라 라고 얘기했고 아래에 있는 기억부터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기억 0부터 T0까지 A의 평균 속력 얼마냐 라고 얘기를 했어요. A의 평균 속력 물어봤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 A의 평균 속력을 알기 전에 B 거를 먼저 한번 해볼까요? B 거. 왜냐면 B는 다 줬잖아. Y 방향 빼고 지금 X 방향 속도 변화 줬죠. 시간 줬죠. 그 다음에 X 방향으로 0부터 2D까지 가는 거 그런 것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 B 거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억하겠습니다. B로는요. B의 X 방향 이런 거 써볼게요. X 방향으로는 지금 보면 X 방향은 B는 2D만큼 가요. 2D만큼 가고 등가속도 직선운동 한다 했기 때문에 X방향도 등가속도 직선운동이고 Y방향도 등가속도 직선운동입니다. 그죠? 결국에는 지금 X방향으로도 등가속도 직선운동이라는 얘기는 평균속도 2V0와 V0의 평균속도인 2분의 3V0를 T0만큼 갔을 때 이런 결과가 얻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요식 어때요? 쓸 수 있죠. 그죠? 그렇게 만들어 쓸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A는요. A의 평균 속력을 지금 우리한테 구하라 했는데 A는 Y방향으로 움직이네. A의 Y방향으로는 간 거리가 얼마냐면 D야, D. 그리고 시간은 똑같이 T0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여러분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당연히 여기도 D가 있고 여기도 T0가 있었는데 이 2가 사라졌으니 이쪽으로 넘어가서 얼마? 4분의 3V0라는 평균 속력을 가질 것이다 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기억에 4분의 3V0라는 평균 속력을 갖는다 라는 겁니다. 맞았어요. 그죠? 그렇게 풀어낼 수 있고요. 다음 니은 B의 가속도 크기는 얼마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B의 가속도 크기 물어봤는데 지금 B가 여기부터 여기까지 갈 때 T0만큼 이제 시간이 걸렸는데 등가속도 직선운동 한다는 거야. 근데 X로는 처음에 2V0에서 V0만큼 갔더니 X방향으로 얼마를 가냐면 2D만큼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Y로는 얼마 갔지? Y로는 D만큼 가네? 그 얘기는 2V0에 V0로 2D만큼 가는 등가속도 직선운동이었으면 Y로는 여기에 절반만큼 V0에 여기에 절반만큼인 2분의 V0로 가야 D만큼을 간다는 얘기야. 다시 2V0에 V0로 갔을 때 2D를 간다면 만약에 D를 가려면 그거의 절반과 그거의 절반으로 가야만 저 일이 성립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일단 이 부분은 아주 찾기 어려운 그런 부분의 내용이에요. 저런 내용까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자, 오른쪽으로 선생님 가서 여백을 좀 만든 다음에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B의 X방향, B의 X방향 가속도 크기를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B의 X방향 가속도 크기는 시간이 얼마? 시간이 T0예요. 그죠?
그 다음 속도 변화 얼마? 속도 변화는 물론 마이너스 V0지만 크기니까 그냥 V0 이렇게 우리가 X방향 가속도 크기를 구해낼 수 있죠. 그죠? 자, 마찬가지로 B의 Y방향 가속도 크기를 구할 수 있어요. 얼마? 시간은 T0분의 그 다음에 속도 변화는 2분의 V0. 물론 여기도 마이너스지만 크기니까 마이너스는 뗐습니다. 그럼 요거 계산하면 2T0분의 V0죠. 그럼 X방향으로는 T0분의 V0고 Y방향으로는 가속도 크기가 2T0분의 V0였으니 진짜 B의 가속도 크기는 요거 두 개를 합성한 이만큼의 크기더라라는 거예요. 선생님 여기 있는 B는요 점점 X방향으로 느려지니까 가속도 방향 이 방향 아닌가요? 물론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니은에서는 크기만 따지는 거니까 물론 마이너스 X방향 써도 괜찮지만 이렇게 쓴다 해서 문제될 건 없다는 얘기예요. 왜? 크기만 따지는 거니까. 그죠? 크기 이렇게 결정이 되죠. 요게 얼마? 2T0분의 루트 5V0라는 값이 얻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니은에 보면 그렇게 식이 써 있는 것도 바로 이제 요 부분을 활용하면 된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다음 디귿. T0일 때 A의 속력은 얼마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T0란 얘기는 왼쪽에 그림 잠깐 좀 볼까요? 여기죠, 여기. D 위치. Y 콜 D 위치에 왔을 때의 속력이 바로 이제 얼마냐라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 뭐라 했어?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를 우리한테 줬단 말이죠. 얼마? 가속도의 크기는 B가 A의 2루트 5배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부분을 이제 활용하면 되겠죠? 자, 또 여백. 자, 이쪽으로 갑시다. 이쪽으로 가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와 B의 가속도의 크기를 줬는데 우리 B가 크니까 이쪽에 이렇게 쓸게요. B의 가속도, A 가속도 크기. 그게 2루트 5만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구한 것처럼 A의 가속도, B의 가속도를 구할 수 있는데 A의 가속도는 얼마냐면 2T0분의 아까 우리 푼 거 루트 5V0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A 가속도 몰라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걸로 A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A 가속도는 2루트 5분의 2T0의 루트 5V0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루트 5 지워지고 나면 4T0 그다음에 V0 만큼 요게 바로 이제 A의 가속도의 크기잖아요. 그럼 이제 끝났죠. 자, 처음에 여러분 A는요 여기에서부터 D인 y 콜 0부터 y 콜 d까지 가는 거잖아. 우리가 얘를 의차 그래 너 처음 거 V1 너 처음 거 V2라고 할게. 이렇게. 선생님 왜 처음 속도니까 V0 V라고 넣으면 안 되나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지금 V0가 이미 등장했잖아. V0가 등장했으니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널 V0 V라고 쓰면 혼동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문자로 써야지. 그래서 우리는 뭐 V1, V2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죠? 그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자 여기는 지금 D만큼 간격이고 시간은 T0 걸렸죠. 그리고 가속도가 이걸 하는 거야. 그 다음 우리 아까 구했던 거 기억에서 구했던 A의 Y방향 평균 속력 구했잖아요. 평균 속력을 구했으니까 당연히 요거 두 개 더한 거 V1 플러스 V2를 더한 것을 2로 나눈 것이 우리 아까 구한 게 4분의 3 V0였단 말이죠. 요거씩 하나 하고요. 그죠? 두 번째 가속도를 구했네. 가속도의 크기를 구했네. 그러면 가속도가 V1하고 V2가 있으면 이제 나중 거 V2 빼기 V1. 그러니까 시간은 T0. 속도 변화니까 나중 거에서 처음 걸 빼줘야 하고 그것은 마이너스, 그죠? 마이너스 요만큼. 이건 지금 A의 크기만 따진 거니까 V0에 4T0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더라. 그럼 V1과 V2가 들어있는 식이 이렇게 생기죠, 그죠? 그 두 식을 연립하면 우리가 V2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V2를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니까, 그죠? 나중 D 위치에서의 속력을 구하는 거니까 계산해 놓고 나면 8분의 5 V0가 얻어지는 거 여러분 확인할 수 있어요. 보면 굉장히 복잡한 개념들 갖고 있고 또 계산 과정도 상당히 많이 분수에 루트에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죠? 틀리지 않게 잘 꼼꼼히 확인하시고 모두 맞았고 5번이 정답이 되는 거 찾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상당히 많이 당황스러워요, 그죠? 그래도 보면 여러분이
선생님 강의 들어오기 전에 등급 컷을 체크하고 왔는데 작년 점수만큼 1등급, 2등급이 나왔더라고요. 상당히 많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는 얘기는 확실히 물리학 2를 정말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라는 걸 좀 생각하고 또 깨닫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또 놓친 친구들도 잘 한번 정리해서 다음번에 이런 유형 나오면 틀리지 않게 잘 좀 한번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14번 가겠습니다. 14번. 가와 같이 수평면에서 x 이퀄 0에 정지해 있던 물체에 플러스 x 방향으로 힘 F를 쭉 작용했대요. 직선운동하였다. 그림란은 그 F의 크기를 물체 위치에 따라서 나타낸 것이다. x 이퀄 3D일 때 운동 에너지는 3라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때 x 이퀄 2D일 때는 몇 라지이냐 라는 거죠. 일단 기준을 3D인 곳에 운동 에너지를 3라지2라고 줬으니 그걸 먼저 해석을 해야만 이쪽으로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0부터 3D까지 알짜임이 해준 2를 구해낼 수 있어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요 보면 F0로 0부터 2D까지 했으니까 F0로 얼마를 2D만큼 이렇게 일을 한 거 하고 그 다음에 여기 D만큼은 어디? 4F0. 4F0에 D만큼 해준 이것이 바로 여기서의 운동에너지 3라지2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요거 더해주면 6F0에 D가 되고 3라지2가 됩니다. 요거 계산되네요. 그죠? 6하고 3하고 지워지면 여기가 2가 나오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2F0D가 뭡니까? 0부터 2D까지는 힘이 F0야. 그지? 따라서 F0 곱하기 2D 이렇게 요걸 바꿔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이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고 그게 바로 얼마?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라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뭐 개념적으로 잘 이해만 하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고 또 2점짜리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여러분 풀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4번도 이 정도 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다음 15번 가겠습니다. 15번 포물선 문제가 나왔고요. 포물선 문제 중에서는 이런 유형들의 문제를 여러분 잘 좀 봐둘 수 있어야 합니다. 뭐냐면 지금 문제에서도 수평도의 거리 LL 줬잖아요. 그죠? 그게 이제 PQS 점이에요. 그 다음에 높이가 2L이었는데 여기서 딱 절반 되는 LL 되는 점이 R이란 말이야. 조심할 건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도 운동하기 때문에 LL 줘도 충분히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그런데 연직 방향으로는 자유낙하하기 때문에 지금 수평으로 던진 물체이기 때문에 자유낙하하면서 시간과 또 거리가 서로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제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잘 정리를 해둬야 한다라는 겁니다. 뭐 문제가 그렇게 썩 어렵진 않지만 그래도 많이들 혼동하고 있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 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 자 Q의 높이 H, 라지 H 이게 지금 라지 H래요. 이 라지 H를 구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P부터 R까지 R이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요. P부터 R까지 여기까지의 수평 도달거리 얼마? 라지 D라고 썼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두 가지를 한번 구해봐라 라는 겁니다. 자, 이 문제를 여러분 처음부터 딱 볼 때 손을 어디부터 대야 할까요? 어디부터 대는 게 좋겠습니까? 선생님 누누이 강조했지만 포물선 운동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정복해야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 근데 문제에서는 시간을 주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줘야지 되는데 안 준 것들이 있다면 너무 주면 너무 쉬운 거야. 그지? 그러면 안 줬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임의로 집어넣어야죠. 그죠? 자, 일단 수평 속도 성분도 없네? 그래, 너 V라고 하자. 너 V라고 하자. 처음에 0이었고 여기까지 가는데 시간 T 걸리고요. 여기까지 가는데 또 시간이 T 걸립니다. 뭐 ET라고 써도 되고 T라고 써도 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T, 여기부터 여기까지 T. 왜냐하면 LL로 똑같으니까. 등속도 운동하니까 요 구간의 시간과 요 구간의 시간이 같아야 돼요. 요 구간의 시간을 T라면 여기도 T가 되겠죠. 이렇게 써놓고 나면 이제 게임 끝. 그죠? 사실은 이 문제는 문제 주지 않은 물리량을 너희들이 한번 스스로 쓸 수 있겠니?
라는 겁니다. 그것만 할 수 있으면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일단 거기까지 하고 그 다음 두 번째 P부터 맨 밑바닥 S까지 오는데 식을 하나 쓸 수 있죠. 자유낙하식.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높이는 2L이에요. 그죠? 2L을 낙하하는 동안에 2분의 1 G 그 다음에 여기까지 2T니까 2T의 전체 제곱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걸 여기 Q까지로 바꿔볼게요. Q까지로. 왜냐면 이제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 시간을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시간과 여기 떨어진 요 낙하거리를 알아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럼 요거를 Q로 바꾸려면 일단 2L 이퀄 2분의 1 G에다가 여기는 시간이 전체는 2T였지만 여기까지는 T였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T 제곱으로 바꾸면 4가 밖으로 튀어 나가면 되죠. 그죠? 그럼 남는 건 요거만 남는 거야. 요거만 남겨놓으면 2분의 1 GT 제곱에 4분의 2L이니까 2분의 L이 될 것이고 요 2분의 L은 처음에 이 높이에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2분의 L이라는 거예요. 왜? 낙하거리니까. 전체가 2L. 여기가 2분의 L. 아, 그러면 H를 우리가 구할 수 있구나. 얼마? 2분의 3L이구나 라고 먼저 하나를 구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차근차근 문제 풀어나가면 되고 V, T, ET 이것만 쓸 수 있었다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자, 다음 또 이제 D를 구해야죠. P에서 R까지 여기 있는 P부터 R까지 봅시다. 여러분 P부터 R까지 오면 여기 얼마 떨어졌습니까? L만큼 떨어졌죠. 그죠? 그럼 그 L만큼 떨어진 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 방금 구했던 2분의 L은 2분의 1 GT 제곱에서 세 번째 요걸 L로 한번 바꿔볼까? 이걸 L로 바꾸자. 이 L은 뭐냐면 낙하거리니까 낙하거리를 L로 바꾸는 순간 R까지의 시간을 구해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T는 여러분 Q까지의 시간이고요. 여기 있는 이 T는 S까지의 시간입니다. 얘를 L로 바꾸는 순간 2분의 1 GT 제곱에 이렇게 2가 여기로 곱해지겠죠? 그걸 여기다 강제로 집어넣는 거야. 어떻게? 2분의 1 G에 루트 2 T 이렇게 집어넣으면 위의 식과 아래 식 똑같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한테 원하는 시간까지 구할 수 있어요. 아, 여기 있는 요 R까지 오는데 루트 2T라는 시간이 걸렸구나 라는 겁니다. 그거만 알면 끝났죠. 뭐. 자, 여기서 VT만큼 갔을 때 L 가요. 그러면 V 루트 2T만큼 가면 여기 얼마? 그지? 루트 2L만큼 가겠지. 하나는 2분의 3L, 또 하나는 루트 2L. 그렇게 차례차례 구해주시면 되고요. 정답은 그래서 1번이 되는 거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뭐 시간하고 V만 딱 정해뒀더니 나머지 것들은 푸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여기까지 하고 다음 16번 가보겠습니다. 자, 16번. 전기력선. 근데 지금 A랑 B가 전기력선인데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화살표를 주지 않아서 뭔지 모르겠네. 하지만 알 수 있는 거 둘 다 전기력선이 서로 교차하지 않은 걸 보면 이렇게 서로 이제 밀어내고 반발한 걸 보면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면 얘도 마이너스라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 두 번째 줄 X축상에 X 이퀄 0에서 전기장 방향이 마이너스 X 방향이다 라는 겁니다. 전기장 방향이니까 여기다가 단위 양전한 플러스 1을 둔 거랑 똑같죠. 그죠? 만약에 양쪽이 플러스였다고 한다면 거리는 같은데 이쪽이 더 전기가 세니까 전기장 방향은 플러스 X 방향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는 플러스가 아니었던 거야. 마이너스였겠죠. 마이너스니까 왼쪽, 마이너스니까 왼쪽, 합성한 것도 왼쪽. 아, 결국 두 전화는 음전하구나 라는 걸 이제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기억부터 가볼게요. 기억. 전하량 크기는 A가 B보다 크냐? 그죠? 막 가닥수가 A 쪽이 훨씬 많으니까 그건 우리에게 전하량이 A가 더 크다라는 걸 알려준 정보. 니은 A는 양전하냐? 아니죠. 음전하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디귿. X축상에 X 이퀄 ED, 여기군요. X 이퀄 ED에서의 전기장 방향 어디냐? 여러분 전기장 방향이면 여기다가도 단위 양전을 두면 되고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X 방향이라고 얘기를 해야 합니다. 거긴 플러스 X라 나왔으니까 틀렸죠. 답은 1번. 기억이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어렵지 않게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16번도 이 정도 하고요. 다음 17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17번 역학적 표현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것도 한번 연습을 꼭 해보고 가야죠. 특히 이제 역학적 표현 문제는 작년 수능에도 물론 그랬지만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막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것들 예전 교육과정에서도 물리원에서 나왔던 그런 문제처럼 상당히 까다로운 문제로 출제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좀 쉽게 나올 수도 있겠지만 좀 어렵게 나온다는 걸 전제하에 공부를 해두자. 거기에 그런 걸 생각해 볼 때 이 문제도 그런 연습에 참 좋은 그런 내용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이런 이미 받은 답지의 해설 부분과 선생님이 좀 다른 방법으로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답지에 있는 해설처럼 정석적인 방법들 또 선생님이 풀어드리는 그런 내용들도 한번 잘 이해해 보면서 저렇게 푸는 방법도 있구나.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또 그런 방법들이 더 유용할 수도 있으니까 좀 다양한 풀이를 여러분께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막대가 두 개 있어요. 질량이 m인 A와 질량이 2m인 B가 있어요. 그리고 A는 양쪽에 실을 매달았어. 이쪽은 60도라고 줬고 여기는 아무것도 안 줬어. 그 다음 여기 B에 추를 얹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실이 A랑 연결된 거, 그 다음 이렇게 해서 도로래랑 연결된 이렇게 줄이 또 두 개가 있습니다. 이 상태로 역학적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때 추의 질량이 몇 스몰 m이냐 그래서 스몰 m으로 그걸 이제 바꿔라라는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왔을 때 맨 먼저 뭘 먼저 시작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지금 보면 위에 있는 A는 이쪽에 있는 요 실의 각도를 몰라서 위에부터 문제를 풀기가 조금 난해해요. 게다가 여기 있는 줄은 아래에 있는 B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여기는 B를 먼저 건드려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 지금 추가 나왔는데 추의 질량을 물어봤어. 근데 추의 질량을 우리가 전혀 몰라요. 다른 것들은 다 스몰 m이라 했으니까 그래, 너는 라지 m으로 쓸게 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라지 m으로 이렇게 해놓고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딱 여기부터 여기까지 얼마? 길이가 6L이에요. 6L. 6L이면 얘가 지금 L이고 여기가 2L이니까 남은 여기는 3L이 되겠네. 그죠? 그 다음 양쪽 끝에서 딱 가운데인 여기는 질량 중심이 될 텐데 여기서 아래쪽으로 얼마? 2mg만큼의 무게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가 지금 여기 얼마입니까? 요거는 2L이고요. 그죠? 요거는 L이에요. 요건 L이고 여기 2L이 있으니까 전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3L이라고 할게. 왜냐하면 이 B와 B 위에 얹어져 있는 추를 떠받치는 줄이 얘랑 두 개로 이렇게 받치고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 있는 이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실이 이 무게중심에 딱 반이 아니에요. 그죠? 2대 3으로 걸려 있단 말이야. 지금 물체는 밑에 있는 막대 하나, 위에 있는 추 두 개야. 그 두 개지만 밑에 있는 막대 따로, 추 따로 한번 배열을 해볼게요. 자, 먼저 막대부터 해봅시다. 막대가 무게가 2mg예요. 2mg인데 이쪽에는 2, 이쪽에는 3, 2대 3으로 걸렸기 때문에 왼쪽에서는 2대 3에 이쪽으로 3대 2가 가야죠. 그죠? 그러면 얼마? 5분의 3, 그 다음에 2mg만큼이 여기에 걸립니다. 요 막대의 무게가. 또 이쪽에는요. 2대 3이기 때문에 5분의 2 2mg 이렇게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요거랑 더해볼까? 더하면 얼마 나옵니까? 그죠? 더하면 2mg가 나오죠. 그죠? 하지만 딱 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이 줄과 이 줄의 센터가 아니기 때문에 2대 3이면 3대 2로 얘를 나누고 가지면 되죠. 또 하나 여기 지금 라지 M 있어요. 여기 라지 mg가 있습니다. 그 라지 mg가 이쪽으로 얼마? 3L, 그죠? 이쪽으로 얼마? 2L이에요. 3대 2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은 5분의 2 라지 mg. 그냥 mg 곱하기 빼고 쓸까요? 5분의 2 mg, 라지 mg.
그 다음에 여기는요 5분의 3 라지 mg.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실은 이만큼의 힘이 걸리는 거고 이쪽에 있는 실은 이만큼의 힘이 걸리는 건데 그 힘을 그대로 따라가서 이쪽으로 이렇게 작용했고 그 힘의 크기가 바로 요거죠. 그죠? 근데 A라는 막대에 작용하는 돌리빔의 F는 이 막대에 수직하게 작용해야 돼요. 이렇게 비스듬하면 안 된단 말이죠. 수직하게 이렇게 작용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그럼 얘가 지금 요거 X를 할게요. X의 얼마? 코사인 60. 코사인 60은 2분의 1이니까 이걸 2분의 1로 나눈 값이 바로 여기에 걸린다는 뜻이야. 자, 5분의 4mg. 5분의 4mg, 스몰 mg 하고 5분의 3 라지 mg의 절반이 여기에 걸리는 힘이다 라는 겁니다. 따라서 A에서 돌림인 평형했을 때 그 힘은 바로 이걸 써줘야 돼. 이걸 써줘야 돼. 그죠? 여기에 있는 거 하나 구해낼 수 있죠?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자, 아래쪽을 싹 지울게요. 이번에는 이 줄은, 여기 있는 줄은 B에도 연결되어 있지만 A에도 연결되어 있잖아요. 지금 A가 B를 당기는 힘이 이만큼이면 B도 A를 이만큼으로 당깁니다. 이만큼으로. 그죠? 그래서 그냥 이건 그대로 쓰면 되죠. 이제 하나 남은 게 있죠. 여기 M. 따라서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스몰 mg. 이렇게. 지금 여기는요. 여기는 회전축 잡으면 되잖아요. 회전축을 잡으면 여기 각도가 몇 도든 상관없이 회전축이 되는 순간 하나, 둘, 세 개의 힘으로 돌림이 평형되면 된다. 그리고 요건 어차피 안 쓸 거니까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거 두 개는 시계 방향, 시계 방향. 요거는 시계 반대 방향. 따라서 요거 두 개 돌림임과 요거 돌림임을 평형을 놓고 그렇게 우리 토크 평형 쓰면 될 거 아닙니까? 자, 여기 L이고요. 여기 있는 거 2L이고요. 여기 있는 건 3L입니다. 따라서 요거 두 개 먼저 요거랑 요거랑 먼저 정리하면 자, 이 L에 그다음에 요거 쭉 쓰면 되죠. 5분의 6 mg 스몰 mg 플러스 5분의 2 라지 mg. 그다음 요거 2L의 mg는 그다음에 요거 전체 4L에 그다음에 5분의 4 스몰 mg 5분의 3 라지 mg 곱하기 2분의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여기 있는 L과 L이 지워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G가 다 지워집니다. 조금 계산 능력이 있는 친구들 같으면 처음부터 L을 빼고 써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G가 다 들어가니까 G를 빼고 써도 괜찮지만 만약에 그렇게 계산하다가 이제 뭐 예를 들면 지금은 이제 라지 M을 구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또 다른 걸 물어볼 때는 그 부분도 실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만 좀 유념해 주면 되고 지금 남는 게 뭐예요? 스몰 m과 라지 m만 남았죠. 싹 정리하면 우리가 라지 m과 스몰 m의 관계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관계 얻어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어떤 물체를 실 두 개가 이렇게 들고 있을 때 그 실의 배분, 힘을 배분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 이렇게 풀어볼 때 뭐 덩어리가 두 개 나와서 좀 더 복잡해 보인다라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봐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 방법도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라고 17번 괜찮은 문제입니다. 자, 정답은 그래서 2번 되는 거 알 수 있고요. 다음 18번 가겠습니다. 자, 18번 또 포물선 문제가 나왔죠. 이번 4월 모평은 그 학평은 이제 범위가 1단원하고 2단원 조금만 범위이기 때문에 좀 많이 개념들이 겹칩니다. 이런 게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냥 좋죠, 뭐. 그래도 이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자, 포물선 운동 하는데 처음에 P점에서 높이가 H인 P점에서 60도의 각도로 던졌어. 삐우 포물선 운동하다가 Q 지점에서 이 수평면과 이러는 각이 45도가 되는 Q점을 지나는데 거기 있는 P점과 Q점에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각각 준 곳도 있고 안 준 곳도 있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밑에 있는 보기에서 이제 옳은 걸 찾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기부터 여기까지 날아간다 하더라도 공기와의 저항 무시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겠죠. 그죠? 그렇기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니까 여기 있는 P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더한 거 하고 그들의 합과 Q에서의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합은 어때야 됩니까? 같아야죠, 그죠? 지금 동그라미 기역과 여기 있는 동그라미 요거 니은이죠, 그죠? 동그라미 니은하고 이렇게 요거랑 요거 더한 거랑 요거 더한 게 같아야 되는데 얘가 이미 2라지 2제로야. 여기는 3라지 2제로고 그러면 얘가 니은보다 클 수밖에 없지, 그죠? 이제 그걸 물어보는 게 바로 기역이에요. 기역은 맞았습니다. 그렇게 풀면 되고요. 뭐 간단하죠. 다음 니은. 물체의 역학적 에너지 얼마냐? 역학적 에너지는 이걸 구하면 되고 또 이걸 구하면 되죠, 그죠? 둘 중에 아무거나 뭐 P나 Q를 구해주면 되는데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그림 가볼게요. 자, 일단 여기 60도랑 45도 나왔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포물선 운동이니까 수평 방향 속도 성분은 여기나 여기나 같겠구나. 여기가 만약에 Vx라면 여기도 Vx겠구나. 여기가 60도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속력은 2Vx구나. 그래야만 코사인 60에서 Vx가 되니까요. 여기는 45도니까 여기 얼마? 이렇게 요게 필요하지, 그지? 루트 2Vx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2Vx가 여기서의 속력이고 루트 2Vx의 속력이 여기서의 Q점의 속력이라는 거 알면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 여기서 운동 에너지 구해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정리하면 된다. 자, 여기 있는 P점, P점에서는 운동 에너지 나와 있네. 얼마? 2 라지 2제로예요. 2분의 1 m에다가 저기 있는 2Vx를 제곱하니까 4Vx의 제곱. 이게 바로 이제 운동 에너지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쪽에서는요. 2분의 1 m 여기까지 갔겠지? 그 다음에 속력이 루트 2Vx니까 제곱하면 2Vx의 제곱이니까 지금 이 값이 이거면 거기에 딱 반이잖아. 그러니까 이 얼마예요? 바로 2제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다. 여기서의 운동 에너지가 2제로구나. 그죠? 여기 지금 여기 있는 요걸 구해낼 수 있죠. 요거 2제로다 라는 걸 찾아냈습니다. 둘의 관계 속에서 그들을 찾아내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지금 이런 식으로 뭐 Vx 또는 V0, V 뭐 여러분들 마음대로 써도 괜찮죠? 이걸 결정해서 이것들을 찾아내야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으니까 그 부분만 좀 유념해서 정리해도 될 것 같고, 그러면 요거 두 개 더하면 얼마? 역학적 에너지는 420라는 걸 알 수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420 나와야죠. 요게 얼마? 2 라지 2제로가 되는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니은은 일단 맞았고요. 디귿 P와 Q의 높이 차를 우리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요 동그라미 기역이 2 라지 2제로니까 그 부분을 활용하면 되지. 높이가 H네. 따라서 2 라지 2제로는 mgH야.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 근데 Q에서는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3 라지 2제로예요. 그러면 3 라지 2제로면 자 3 라지 2제로면 그거를 2 라지 2제로로 기준 잡고 2를 나누고 3 써주면 요게 얼마? 그지? 3 라지 2제로죠. 바로 요게 요 값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이게 요거니까 2분의 3 그죠? 그 다음에 2분의 3 mgh 이렇게 쓸 수 있다. 따라서 mg 2분의 3h 그리고 요 높이가 2분의 3 h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지금 우리에게 물어보는 건 P와 Q의 높이 차니까 여기는 h, 여기는 2분의 3 h, 높이 차는 2분의 h. 그렇게 해서 디귿도 맞는 걸로 골라낼 수 있습니다. 모두만 5번이 정답이 되고요. 나머지 내용들도 여러분 한번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물리학 2 문제에서 확실히 이제 우리가 느끼는 건 문제에서 제시하지 않은 물리량들을 우리가 꼼꼼히 챙겨 넣을 수 있는 거, 그것만 여러 차례 연습하시는 거죠. 이 문제가 바로 그런 문제구나 라는 게 눈으로 보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또 우리 19번 갑시다. 19번 문제 아주 좋은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전기장 관련된 거 벡터잖아요, 그죠? 그래서 벡터에 관련된 벡터 합성, 벡터의 분해 막 이런 벡터와 관련된 내용들 수능에도 항상 벡터랑 관련된 전기장의 문제를 내는데 우리 4월 합평에서도 그런 걸 냈어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지금 보면 A는 플러스 2Q, B는 마이너스 Q, C는 몰라요. 그리고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여기는 ED의 길이, 여기는 D의 길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A, B, C에 의한 원점에서의 전기장 방향이 X축과 45도를 이룬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이거랑 이거니까 그걸 가지고 먼저 한번 풀어내고 C의 전하량도 우리에게 이제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이런 문제 나올 때 우리한테 관심 있는 점은 원점이에요. 그죠? 원점까지 각각의 전하들 있는 곳을 쭉 이어요. 직선으로 있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이으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뭐 이쪽으로 가겠지.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죠? 자, 일단 먼저 우리 하나 알 수 있는 건 C는 우리가 구해내야 되니까 다른 색깔로 하도록 하고, 자, 일단 먼저 알 수 있는 건 여기서의 플러스 1쿨롱을 놨을 때 플러스니까 이쪽으로 밀어낼 겁니다. 그죠? 전기장 방향입니다. 여기 마이너스니까 이쪽으로 당길 겁니다. 그런데 떨어진 거리는 같은데 전하량이 2배니까 여기 있는 전기장도 2대 1이에요. 그죠? 여러분, 요걸 1이라 하면 여기가 2니까 전체 얼마? 3이 되겠지. 아, 요거 3, 2라고 씁시다. 이렇게. 그죠? 3, 2라고 씁니다. 요게 이제 3이야.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근데 지금 여기 있는 요 C에 의해서 이렇게 플러스 1쿨롱이 있는 원점에 이렇게 해서 뭐 이 방향으로 전기장이 있는데 그 전기장까지 함께 합성한 것이 왼쪽 2, 4분면에 45도를 이루어야 한다는 거야. 그러면 이쪽에 있는 X방향 없어야죠. 그죠? 저쪽으로 가야죠. 합성한 게. 그 다음 Y는 또 이쪽으로 있고요. 그 부분을 우리가 또 연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바로 이걸로 가면 안 되고 여기에 있는 이 3, 2라고 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한 3, 2를 X방향 성분과 Y방향 성분으로 나눠야 돼요. 나눠야만 여기 있는 C에 의한 것도 X는 X끼리 Y는 Y끼리 합성해서 45도를 만들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단계만 잘 유념해 두면 됩니다. 여기 세타가 있고 3 라지 2의 코사인 세타. 코사인은 지금 여기가 2D고 여기가 D니까 루트 5D네. 그죠? 그러면 코사인이니까 루트 5분의 2. 그럼 루트 5분의 2가 되고 여기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게 얼마입니까? 루트 5분의 6 라지 2. 이게 바로 요 수평 방향, X방향 성분이에요. 또 Y방향은요. Y방향은 3 라지 2의 사인 세타잖아요. 그럼 루트 5분의 1이니까 그냥 바로 쓸까요? 루트 5분의 3 라지 2다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C 전하에 의해서 저쪽으로 가야만 이쪽 2, 4분면에 45도 만들 수 있으니까 일단 얘는 플러스 전한 건 알 수 있고 여기에 있는 전기장을 E 프라임이라 씁시다. 그럼 여기 이렇게, 그죠? X방향, 이렇게 Y방향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E 프라임의 코사인 45도. 루트 5분의 2니까 루트 5분의 2 E 프라임. 여기도 마찬가지죠. 루트 5분의 1이니까 루트 5분의 1 라지 2.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바로 왼쪽에 있는 이거하고 오른쪽에 있는 이거하고 방향 반대야. 하지만 여기서 여기를 뺀 값이 이 값이 나와야 돼. 또 요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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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죠. 그죠? 요거 두 개 더한 게 이렇게 플러스 Y가 돼야 되고 그 둘이 크기가 같아야만 45도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네. 여기서 여기 뺀 거하고 요거 두 개 더한 게 같으면 된다. 자, 어떻게? 요거 루트 5분의 2 라지 2 프라임 빼기 루트 5분의 6 라지 2 한 것이 요거 두 개 더한 거 루트 5분의 2 프라임. 요거 2 프라임이에요. 2 프라임 플러스 루트 5분의 3 라지. 이걸 계산해주면 2 프라임과 2의 관계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면 되죠. 루트 5분의 2, 루트 5분의 6, 루트 5분의 1 됐어요. 그럼 이거 정리해주면 2 프라임이 얼마? 9 라지 2가 나오는 걸 할 수 있어요. 여러분 9 라지 2는 뭐예요? 2라고 하는 것은 Q가 여기 있는 이 원점에 작용할 때 그 전기장이 색이니까 9 라지면 여기는 9Q란 얘기야.
F1은요 플러스, 따라서 플러스 9Q 라고 되어 있는 정답 4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도 상당히 벡터적인 요소들 나와 있어서 너무너무 좋은 문제고요. 여러분 잘 한번 정리해 보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 주지 않은 그런 문자들 라지 E 프라임 세 문제 그렇게 썼지만 여러분도 뭐 다른 방법으로 E0 뭐 E0 프라임 뭐 이렇게 쓰든지 E1, E2 이렇게 쓰든지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해 나가는 것들 아주 중요합니다. 자, 19번까지 됐고요. 다음 이제 마지막 문제 20번 가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우리가 정말 많이 이런 문제들 많이 원하는 그죠? 이렇게 뭐 어떤 새로운 에너지가 추가되거나 감소되는 에너지 보존 법칙.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 구간이 있는가 하면 또 에너지가 보존되는 그런 구간들이 있어서 그런 내용들만 잘 좀 정리해 두면 되고요. 조건이 길어서 조건이 많으니까 문제가 좀 기네요. 처음에 8H에서 정지해 있던 어떤 물체가 4H만큼 내려와서 1번 구간을 지나면서 등가속도 직선운동했고 여기 있는 끝점을 이제 갑니다. 갔다가 다시 시작점으로 가서 여기는 2번 구간을 지날 때도 등가속도 직선운동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3H 여기 그 2번 구간의 끝점이죠, 그죠? 끝점을 지난 다음에 4H 되는 높이에서 다시 또 정지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1번에서 운동하는 시간은 2번에서 운동하는 시간에 9분의 7배. 야, 이건 또 숫자 뭐야? 9분의 7배의 시간이 걸렸다면 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제시했고 이때 1번 구간에서의 작용하는 알짜힘을 F1 2번 구간에 작용하는 알짜힘을 F2라고 하면 그들의 B가 얼마냐라는 걸 아래쪽에 있는 숫자로 우리에게 이제 제시를 하고 그걸 풀어내는 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 여러분 맨 먼저 뭘 하겠습니까? 일단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이 되는 구간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구간도 있어요. 그죠? 그러려면 각각의 위치에서의 뭔가의 역학적 에너지를 쓸 수 있는 지금 높이는 나와 있으니까 속력을 한번 제시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속력을 한번 지정을 해보자. 여기는 일단 정지해 있으니까 뭐 건드릴 거 없을 것 같고 여기 1번 구간에 여기 이제 끝점이라고 써 있으니까 여기는 시작점이 되겠죠. 그죠? 시작점에서의 속력을 V1이라 할게요. 그럼 여기는 속력이 달라질 거예요. 그죠? V2가 되겠죠. 그 V2로부터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또 다른 구간을 간 다음에 2번의 시작점이 되고 거기까지는 V2입니다. 그죠? 그 다음 시작점부터 끝점 V3가 될 것이고 다시 정지해서 V1, 2, 2, 3 이렇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여기랑은 거리가 똑같대. 거리 똑같으면 뭐 S라고 넣어도 되고 L이라고 넣어도 되고 그죠? 우리 L이라 씁시다. 여기는 L, 요 길이가 L이에요. L이고 여기 길이도 L인 거야. 이렇게 L과 L이야. 근데 지금 보면 길이가 L이야. 평균 속력 V고 시간은 T야. 여기 있는 요 L이 같으면 평균 속력과 등가속도 직선운동 한다고 했으니까 평균 속력 쓰는 거 아니야. 그 다음 시간은 서로 반비례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1번 구간부터 차례차례 쓰면 시간 T가 여기가 9분의 7배라 했어요. 분수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여기 7대 9라고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여기 7대 9입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평균 속력 B는 몇 대 몇? 그치. 9대 7이 나오지. 요걸 우리가 얻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평균 속력 B가 9대 7이 나온다는 건 V1, V2를 알기 때문에 금방 구할 수 있잖아요. 여기 2분의 V1 플러스 V2 하고 여기 2분의 V2 플러스 V3가 바로 9대 7이란 얘기잖아요. 이렇게 식을 또 하나 만들어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있는 건 2하고 2가 지워져도 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자 9V2 플러스 9V3는 7V1 플러스 7V2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러면 요거 넘어가면 2V2는 7V1 마이너스 9V3가 됩니다. 여러분 이걸 왜 V2로 굳이 정리했을까요? 왜냐하면 V1 있는 곳은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고
V3부터 여기까지도 역학적 에너지 보존되기 때문에 그 역학적 에너지를 이용하면 역학적 에너지 보존을 이용하면 V1과 V3를 뭔가 H가 있는 그죠? H가 있는 문자로 바꿀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여러분 V1은요, 요 차이 얼마? 4H만큼의 차이. 따라서 V1은 루트 2GH라고 쓸 수 있단 말이야. 그지? 그때 H는 이제 4H니까 그 H 안에 4H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러면 루트 8GH니까 2루트 2GH라고 씁시다. 선생님 왜 여기는 2는 남겨놓나요? 이것 때문이에요. 이것 때문에. 여기는 얼마예요? 3H, 4H가 요 차이가 H잖아. 그럼 여기서의 V3는 얼마? V3는 루트 2GH거든. 그럼 여기 딱 비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V1과 V3를 이렇게 루트 GH로 되어 있는 부분을 여기다 집어넣을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한번 집어넣어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자, 2V0, EV2가 되고요. 그 다음에 EV2에다가 7V1, 7V1이니까 저 V1에 7 곱하면 27, 14, 14의 루트 2GH. 그치? 그 다음 마이너스, 요거 9 곱하면 9 루트 2GH가 되네? 그럼 요거 얼마? 5 루트 2GH. 이렇게 쓸 수 있죠. 근데 V2로 만들면 2분의 요거 2 놓으면 이렇게 바뀔 것이고 여기 있는 거 집어넣어서 루트 전체 루트 하면 4분의 2니까 2분의 25GH가 바로 V2가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우리는 진짜 뭘 해야 되냐면 F1과 F2의 비를 구하는 거야. 그지? 근데 F1 같은 경우에 1번 구간에서 F1의 알자 힘으로 구간거리 L만큼을 갔을 때 알자 힘이 해준 일이 운동에너지의 변화량에 쓰이잖아요. 여러분 운동에너지 변화량이니까 나중 거 끝점이니까 V2 거 빼기 V1 거잖아요. 그렇게 정리를 해주면 됩니다. 2분의 1 M에다가 자 V2 요거잖아요. 제곱하면 루트 벗겨지고 2분의 25 GH 빼기 V1은 저기 있는 거 2 루트 2GH니까 8GH 이렇게 해서 계산해주면 되죠. 또 2번 구간 F2의 L만큼 알자 힘이 해준 일은 운동에너지 변화에 쓰이는데 일단은 운동에너지 변화니까 여기 있는 거 물론 이제 올라가는 동안이니까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지만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꾸면 그냥 얘는 F2L 해주고 여기서 큰 데서 작은 데 빼주면 되죠. 우리 연습 많이 했어요. 그죠? 마이너스를 없애는 방법이니까 2분의 1 M 해줘서 여기 있는 거 큰데 바로 V2 2분의 25 GH V2 제곱 빼기 V3 V3는 루트 2GH니까 루트만 벗기면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요걸 나눌게요. 쭉 나누면 LL 없어지고 2분의 1 M 없어지고 GH 다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숫자만 남죠. 그죠? F2분의 F1은 해서 요거 계산해 주면 되고 또 요거 계산해 주면 되죠. 그렇게 계산해 주면 21분의 9가 나오고 3으로 약분하면 7분의 3이 돼서 7분의 3을 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 문제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문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물리량들을 정의할 것이고 그 정의된 물리량들로 문제를 풀어나갈 것인가 라는 거라서 그 부분만 한번 연습해 보시라고 별은 달아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마쳤고요. 4월 모의고사 문제가 뭐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었어요. 그런 거 다 떠나서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복습해 가기 바랍니다.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험 해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